아버지께 집을 들인 날, 강문경의 새벽이 폭발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아직 골목 끝에 남아있던 그 시각, 그의 휴대전화 화면에 올라간 한 문장이 어두운 하늘을 울렸다. 짧고 묵직한 고백 한 줄,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신호였다. 밤새 달리던 도시의 바퀴를 멈추게 할 만큼 선명한 신호였고, 사람들은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감정을 한 조각씩 꺼내들었다. 버스 창문에 이마를 대고 있던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고, 싱크대 앞에 서 있던 누군가는 컵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클릭 소리와 하트 아이콘은 폭죽처럼 번져갔지만 정작 이야기의 심장은 아주 조용히 뛰기 시작했다. 그 새벽, 세상은 요란했고 그는 담담했다. 둘 사이의 온도차가 드라마를 만들었다. 그 문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수사가 아니었다.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에도 이어지는 연습실의 공기, 땀과 먼지가 섞인 음악의 냄새, 택시 창에 비치는 지친 얼굴, 가방 속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넣는 습관 같은 것들이 한 글자 한 글자에 조용히 표정을 달아주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효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낡았다고 여기던 단어가 그날만큼은 칼날처럼 예리했고 동시에 햇살처럼 따뜻했다. 유행은 지나가지만 다짐은 남는다. 그는 유행을 고르지 않고 다짐을 골랐다. 다짐은 셈법으로 완성됐다. 공연료가 들어올 때마다 반드시 나가는 몫을 분리하고 스태프와 나눠야 할 비율을 계산하고 월세와 카드값을 정리한 뒤 남은 금액을 조용히 접어 적금통에 넣었다. 화려한 낭만 대신 계산이 있는 사랑을 택했다. 음악의 박자와 쉼표가 있듯 큰 선물에도 준비와 기다림의 리듬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어쩌면 이 리듬이야말로 그가 무대에서 가장 잘 다루는 악기였다. 집을 고르는 과정은 무대 동선을 짜는 것처럼 섬세했다. 대로와 골목 사이로 불어드는 바람의 성질을 보고 창문이 동쪽을 향해 아침 해를 얼마나 받아낼지 확인했다. 문지방의 높이가 발을 걸지 않는지, 겨울밤에도 현관 센서 등이 제때 켜지는지, 싱크대 수전이 오래 버틸 재질인지, 침실 문고리의 감촉이 차갑지 않은지 손끝으로 하나하나 시뮬레이션했다.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만드는 작업이듯 아버지의 집 또한 오감의 점검을 통과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작은 마당을 선택했다. 손끝에 흙냄새가 스며드는 계절의 리듬을 아버지의 하루에 놓아드리고 싶었다. 열쇠를 받는 날 파란 키링이 달린 은빛 열쇠가 손바닥에서 작게 울었다. 그는 몇 번이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꺼냈다. 쑥스러움, 설렘, 두려움이 차례로 문을 두드렸다. 오늘만큼은 어떤 뮤직비디오보다 디테일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주문을 걸었다. 문이 열리는 속도, 실내에 첫 발을 들이는 각도, 불을 켜기 전 어둠에 눈이 적응하는 시간, 그리고 아버지의 호흡이 미세하게 길어지는 그 순간까지. 연출이 아니라 외의였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묵묵했다. 택시에서 내려 새 현관 앞에 섰을 때도 말이 적었다. 다만 신발을 고쳐 신었다. 평생의 습관이 새로운 문지방 앞에서 한 번 더 자신을 다잡는 의식처럼 보였다. 문이 열리자 비누와 나무와 페인트의 냄새가 새벽 공기와 섞여 첫인사를 건넸다. 복도는 과장되지 않았고 거실은 시선을 호흡처럼 받아냈다. 벽엔 아직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지만 그 빈칸은 앞으로 들어설 이야기들을 위해 넓게 비워둔 페이지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여기 우리의 집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어깨가 아주 조금, 그러나 결정적으로 떨렸다. 울음은 소리보다 먼저 표정에 도착했다. 세월이 얼굴의 결을 바꾸는 데는 평생이 걸렸지만 눈물은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아버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실패가 이렇게 아름다운 날이 또 있을까? 그는 그 장면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기록했다.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할 말은 많았지만 굳이 말을 찾지 않았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음악의 휴지부였다. 쉼표가 없다면 노래는 숨이 차고 쉬어야 할 때 쉬어야 다음 소절이 정확히 들어간다. 그날의 침묵은 다음 장을 위해 꼭 필요한 호흡이었다. 새벽이 창틀을 밝히자 그는 사진 한 장을 찍었다. 누구의 얼굴도 과하게 크지 않게 담기고 다만 손과 손이 살짝 겹치는 장면. 유난을 덜고 의미를 남긴 구도였다. 사진이 인터넷으로 건너가자 세상은 요란해졌다. 좋아요 숫자는 별자리처럼 빠르게 늘어났다. 댓글에는 자기 고백이 이어졌다. 아직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못 드렸다는 사람, 지금 당장 작업복을 사드리러 가겠다는 사람, 오래전에 떠나보낸 아버지를 떠올리며 마음속에 상상의 집을 지어 올리겠다는 사람. 그의 새벽에서 시작된 불꽃은 각자의 새벽으로 옮겨붙었다. 효라는 단어가 다시 일어섰고 낡은 단어는 새 의미를 얻었다.
그날 이후 그의 무대는 확연히 달라 보였다. 같은 곡, 같은 조명, 같은 박자였지만 한 소절이 조금 더 길어졌고 박자가 미세하게 늦춰졌다. 그는 관객의 호흡을 기다릴 줄 알았다. 기다림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니까. 객석은 그 지연의 의미를 읽어냈다. 어제의 약속이 오늘의 박수를 만든다는 것을, 음악의 절정은 결국 누군가를 위한 선택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언론은 그 문장을 명언이라고 불렀다. 사실 명언이란 마음이 먼저 알아보고 입이 나중에 따라가는 문장이다. 번쩍이는 수식이 없어도 뼈대가 단단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해석은 허락하지만 변명은 허락하지 않는 문장. 그 한 줄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 삶의 길이를 재어보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확인, 혹은 늦었다고 여겼던 시간에도 여백은 남아있다는 위로. 이상하게도 그 확인은 용기를 낳았다. 선물은 반드시 크거나 비쌀 필요가 없다. 아침 햇살처럼 따뜻한 문자 한 통도, 무릎담요처럼 포근한 말 한마디도, 뜨거운 국물처럼 속을 덮이는 안부도 충분히 지비된다. 그는 큰 선물을 준비했지만 그 선물이 가리키는 방향은 아주 사소한 일상의 변화였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는 습관, 먼저 불을 켜주는 마음, 식탁 위에 물컵을 하나 더 올려두는 배려. 거대한 드라마를 지탱하는 것은 늘 작은 디테일이다. 집은 완성됐지만 이야기는 시작이었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오래된 전기포트를 새 것으로 바꾸고 현관 매트에 새 이름을 적는 일. 주말이면 마당에 국화한 그루를 심고 창가에 커튼을 달고 아버지의 오래된 라디오를 거실 선반에 올려두는 일. 삶은 언제나 세팅을 바꾸며 사운드를 조정하는 믹싱 작업 같다. 그는 이제 무대와 집, 두 개의 콘솔을 동시에 다루기 시작했다. 그의 새벽이 폭발했다는 말은 화려한 폭죽을 뜻하지 않는다. 고요를 밀어올려 일상의 높이를 바꾸는 작은 진동을 뜻한다. 휴대전화 화면 속 한 줄의 빛, 문턱을 넘는 신발의 마찰음, 페인트 냄새, 손등의 떨림, 창틀을 스치는 햇빛의 각도. 이 모든 미세한 신호가 한 방향으로 합쳐질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의 볼륨을 조정한다. 그는 여전히 계산한다. 다음 공연의 수입, 스태프의 목, 부모님을 위한 생활비, 그리고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 그러나 이제 그 계산표의 첫 줄에는 늘 같은 항목이 적힌다. 지켜야 할 리듬. 서두르지 말 것, 과시하지 말 것, 오래 버틸 것, 음악처럼, 사랑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진은 바랜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와 손길, 침묵의 길이, 울음이 도착하던 속도는 오래 남는다. 관객들은 그의 무대를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데자비를 경험한다. 노래의 클라이맥스가 닿는 순간 누군가는 자기 집의 현관을 떠올리고 또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놓친 안부의 시간을 떠올린다. 공연장은 거대한 거실이 되고 박수는 식탁이 맑은 물컵처럼 반짝인다. 그의 이름 옆에는 여러 수식이 따라붙었다. 실력, 성실, 상승세, 화제성. 그러나 그날 이후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결이다. 말의 결, 노래의 결, 삶의 결. 결은 하루 만에 생기지 않는다. 날마다 손질하고 닳고 다시 다듬으며 드러난다. 집이란 결국 결의 총합이고 사랑이란 결의 방향이다. 그는 방향을 잃지 않았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의 새벽은 언제 폭발할까? 답은 멀리 있지 않다.